네. 자, 코스피 장중 고점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기세가 시장 자체를 완전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대로 6,260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간 잠깐 쉬어갔던 현대차가 현재 구간에서 또 기세를 토해내면서 지수 상단을 높이고 있네요. 저희 2월 달 이제 마무리 구간이잖아요. 전략 변경 없이 그대로 3월 맞이해도 괜찮을까요? 이 관점 하에서 두 분께 여러 종목군들 주도 섹터 움직임 점검 받아봐야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파죽지세, 반도체부터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엔비디아 색상으로 입고 왔습니다. 땡큐 젠슨 황이었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실적이 또 나오는구나. 근데 이번에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수요가 장난이 아닙니다도 있겠지만 공급 확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신감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 가이던스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메모리 수혜가 다시 한번 편안함을 주는 건데 여기서 편안함뿐만이 아니라 더 가겠다라는 확신까지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께 여쭐게요. 네. 원래는 우리가 엔비디아가 잘 나오면 엔비디아 직항으로 보는 거였다의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메모리 수혜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더 강화되고 있으면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아직도 목마른 걸까요? 목마르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할지 고민이 좀 되는데 지금은 사실 펀더멘털적인 그러니까 디램 그러니까 업황을 포함한 삼성전자였던 그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거를 논하는 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도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매달 10일, 20일, 30일만 되게 되면 디램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계속 시켜나가게 되면서 상승 탄력에서 이제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영향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하게 되면 과거에는 하이닉스 얘기했지 삼성전자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놓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살짝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HBM4 같은 경우에 먼저 공급한다면 안 돼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는 보유자 영역에서 일단 신규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보유자 영역에서 이제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달이 바뀌게 되는데 달이 바뀌게 되면서 또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올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은 관망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에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관망 의견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코스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말씀 안 되네요. 외국계 IB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아시겠지만 노무라가 29만 원을 또 올렸고 그리고 맥커리가 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은 1월 달에 24만 원 제시했다가 수요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오늘이 어제 수요일 어제네요. 어제 맥커리가 또 24만 원, 34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적으로 계속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쟁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구간들 속에서 무작정 이런 걸 믿고 따라가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오늘 코스피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정말 이제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매도가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지금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조금씩 파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소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보유자 영역에서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관점에서 일단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이어서 일단 관망 의견 드리고 그리고 3월 달 가게 되면은 일단 오늘 이제 보시면 지금 코스닥도 좀 상대적으로 강세거든요. 강세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3월 달까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3월 달에 가서 만약에 시장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지금 삼성전자 매수하는 게 또 낭패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가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갈지
대한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는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이거 하나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 네네.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3세대 AI 폰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가 공개가 됐어요. 네네. 역시나 한번 이제 핸드폰 쪽으로도 사업부가 워낙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메모리에 좀 더 많이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네. 연관해서 살펴보고 투자 힌트 얻을 수 있을 만한 거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이번에 S26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한 AP가 과연 삼성전자 파운드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냐 요게 좀 분수령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AI 쪽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 세대 모델에서 AI가 장착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AI 기술의 어떤 진보적인 부분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S26에 채택이 되고 있는 AP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과연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에서 만들어졌냐 아니면 삼성전자 제품이냐 저는 거기에 좀 관심이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삼성전자 제품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삼성 파운드리 수율 80%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TSMC가 계속해서 웨이퍼 가격 올리다 보니까 지금 파운드리 불만이 되게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성능이란지 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신만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 메모리가 너무나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플러스해가지고 이제 파운드리가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갤럭시 S26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파운드리의 역할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소스를 추후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제 주가 움직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하이닉스도 오늘 차트가 나쁘지 않은데 삼성전자 6%대입니다.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목요일이기는 해요. 목요일인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간다라는 점. 자, 이동근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한 7.5% 밀려도 20만 원이에요. 네. 밀려도 20만 원이라는 것은 20만 원의 지지력이라는 시나리오로 우리가 구상하면서 지금 월말을 대비해야 하나?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야 할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관점일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예. 이제 20만 원의 안착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만 원 돌파한 이후에 오히려 좀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오늘 장 후반으로 올수록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돋보여요. 사실 아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오늘 상승률 격차가 좀 있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많이 따라왔죠. 이런 걸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지금 2조 6천억 중에서 상당 부분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근데 이제 기관이 이걸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특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잘 아시다시피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결국은 최근 들어서 여러 쪽에서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결국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집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이사님하고 좀 비슷한데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지금 저는 여기서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손이 나가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의 어떤 주가예요. 근데 물론 주가는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목표가 상향과 관계없이 결국 이제는 완전히 이 추세가 훼손이 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추세 훼손이라는 부분은 적어도 저는 한 21선 정도가 깨지면은 그때는 완전히 훼손이라고 봐야 되고 그 이전까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의견은 사실 긍정인데 이게 전 매수의 의견이라기보다도 긍정의 의견이에요. 예. 사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좋은데 지금 자리에서 과연 과감하게 손이 나가겠느냐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제가 눈에 띄는 부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시장상에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못 사시니까 대형주 쪽으로의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LG 화학 같은 종목들의 강세, 또 최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의 신고가, 오늘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개별적인 이유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는 이런 대표주들을 못 산 데 대해서 어떤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순환, 이런 것들도 저는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시장이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2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 지수가 지금 코스피 시장이 지수가 3%가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3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대형주 쪽으로의 쏠림이 어느 때보다 좀 극대화되고 있다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언제쯤 바뀔지 저도 사실은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의하는 게 오늘 코스닥의 상승에 저는 조금 더 눈길이 가요. 사실 코스닥 지수 상승에 눈이 더 가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장이 한 번은 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뭐 조정을 크게 받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지수 플레이에서 이제 조금은 지수의 흐름이 조금 둔화가 되고 뭔가 좀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은 가까워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으로의 매기 이전 또는 종목으로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저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이 흐름이 꺾일 때까지는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력은 긍정인데 오늘 들어가냐 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지켜보자의 관점이 좀 더 열려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7.5% 빠져야 20만 원, 하이닉스가 7% 빠져야 100만 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마디 주가를 돌파하고 오히려 더 상승 탄력도를 키웠습니다. 여기서 과연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기 매수가 더 강해질지 여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력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보유자는 지켜보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보유자는 소부장이 오늘 이렇게 순환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회의 장으로서 오늘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이슈가 다분했던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단독 뉴스가 또 나타나게 되면서 와, 삼성 한미반도체 안 한다며. 근데 결국에는 단독 뉴스를 보니까 하고 있었던 거였나? 논의를 중이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비전이 안 빠지고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펨트론이라든지 장비단에서 오늘 유독 큰 상승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없는 반도체를 사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다 장비로 모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중에 이슈가 좀 가장 첨예하게 나누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오늘 좀 대표적으로 갖고 와봤는데요. 이사님, 기회 주고 있어요? 한미 반도체는 2월 10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매수 네.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두 언론이 한다 안 한다 이걸로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날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봤는데 내용을 다 보고 내린 결론은 일단은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다고 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오해라고 해야 될지 루머를 해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작년 7월달 8월달쯤에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한미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한 대를 연구용으로 갖고 왔다라고 해요. 네. 갖고 왔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한미 반도체에 TC, NCF 방식의 TC 본드를 이제 사용하면서 엔비디아 쪽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게 또 이제 엔비디아 사용을 하게 돼서 엔비디아 공급 확증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런 연유 때문에 아마 한미 반도체에 TC 본드 장비를 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래 났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연구소에서 이렇게 항의를 한 상황들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 포회를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제 출시가 될 하이브리드 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선 세면서 쪽에서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앞으로 이제 HBM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쵸. 그만큼 본딩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HBM4, 4E 같은 경우도 이제 TC 본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26 세미콘 코리아에서도 HBM5, HN6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드 CC 본드를 세계적으로 공개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공개를 했고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그러니까 앞선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HBM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본딩의 난이도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해서 하이닉스를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용할 거다. 이런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반도체 존재감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한미 반도체 주가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TC 본드뿐만 아니라 이제 뭐 AI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쪽도 활용이 가능한 이제 신규 본딩 장비도 이제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중국현지 대만 파운드리 쪽으로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이제 TC 본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장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 26%가량 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최근에 단기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2024년도까지 확정시켜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전고점이 돌파가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뭐 글쎄요, 제가 볼 땐 끝자락이 변동성 위치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은 지금의 어떤 변동성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어떤 존재감이 커지게 되면서 나오는 그런 상승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하나비전 같이 매수 사인 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스토리와 비슷하게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그동안 독점이었지만 과점으로 가잖아요. 과점으로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이제 TC본드 쪽까지 와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하나비전이라는 그런 회사 때문에 노이즈가 사실 2024년도에 생겼었어요. 그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는 충분히 반영이 됐고, 어쨌든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 향으로 과점적인 어떤 TC본드 장비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비전이 비좁고 그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서 또 새로운 캐시카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하나비전도 그렇고 둘 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좋다. 그러니까 네네. 본딩 두 업체 모두 괜찮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지금 실리콘2의 움직임이 급락 방향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5년 연결 영업 이익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그 4분기뿐만이 아니라 25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상승 방향성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글쎄요, 일단 좀 던지는 매물도 나타납니다. 최근에 그 최대 고객사인 구다이 글로벌의 한성 USA 인수 소식에 좀 고객사 이탈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투심이 한번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실발 나오고 난 이후에 하방 변동이 그려지고 있음 체크 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 부담 없고 좋은 건가 고민 한번 나눠볼게요. 이동근 대표님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연봉 보면 올해부터 지금까지 얼마 올랐는지 알 수 있잖아요. 벌써 세 자릿수 올랐더라고요. 한미반도체가. 대단합니다. 이거 그렇다면 지금 올 초부터 이렇게 기세를 잡은 거잖아요. 네. 자,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앞자리 바뀌는 거 넘어서까지 그리는 이번 상반기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만약에 제가 오늘 펀더멘탈적인 분석을 한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네네. 뭐 고점 돌파한 거 고점 돌파한 건데 어떤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그렇고 사실 뭐 이사님 옆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는 이 TC본드 시장의 어떤 향후에 HBM4로 넘어가면서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미반도체 하나 비전 간의 어떤 경쟁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업체들 간의 경쟁들이 또 여기다 나타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 시장에서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적극적인 채택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세미콘에서도 보면은 삼성전자 CTO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그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돼서 네덜란드 업체라든가 일본 업체라든가 이런 쪽하고의 어떤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오갔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까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분명 이제 뭐 한미반도체가 지금 TC본드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플레이어인 건 맞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번에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일봉상 한 21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다시금 네.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양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보면 오늘 이제 몇 종목들은 상당히 그 폭발적인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 시세가 조금은 이제 둔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결국은 주가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부터는 정말 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이제 선반영된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다면은 이 실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차별화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관점에서 반면도체는 지금 일단 자리의 측면에서는 조금 저는 약간의 부담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관망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결국에는 공급을 하냐 마냐에 대한 기대도 좀 섞여져 있고 근데 그런 게 불확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심리 또한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수와 관망 그 자리가 혼재되어 있네요. 판단이 조금 더 날카롭게 들어가줘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LG그룹주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연속 흐름이 나올까요? 그동안 안 올랐었던 그룹주 내에서 찾는 것이 지금 투자 트렌드에 유효하다면 LG그룹이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강력한 모멘텀이에요. 로봇, 심지어 엔비디아 로봇. 시장에서 핫한 거 다 모아두니까 LG그룹 폭발적인 기세입니다. 그 가운데 LG 이노텍인데요. 자, 로봇의 눈. 이렇게 아주 좋은 포장지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차트적으로 이따가 봐주시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재료도 이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재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LG 이노텍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제 신규 아이폰 출시할 때 주가가 올랐다가 맞아요. 이제 그 모멘텀 이제 선반영되면은 주가도 밀렸다가 조용해지고. 또 신규 아이폰 나오면 또 올랐다가 또 이제 그 선반영돼 또 빠졌다가 계속 반복을 해왔었잖아요. 적어도 그런 흐름을 탈피할 만한 재료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일단은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번 이제 로봇 모멘텀이 발생된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이제 부품사로 그러니까 신규 아이폰에 휘둘리는 뭐 그런 영역에서 이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비모바일 영역에서 어떤 존재감을 확장해 나간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로봇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는 FCBJ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인 FCBJ부터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북미 쪽의 신규 고객사 쪽으로 PCPU형 기판 납품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매출로 이제 잡히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일단 확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현재 가동률이 90%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또 새로운 캐시카우로서 어떤 역할로서도 부상이 됐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숫자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뉴스라든지 뭐 리포트 이런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선 다이내믹스 쪽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탑재 시작이 됐다고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T사라고 하는데 T 하게 되면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뭐 테슬라인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왜 T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T사 로봇 쪽으로 어쨌든 수주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수주를 받기 위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테슬라가 한국 기업들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견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배터리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뭐 LG노텍이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FCBJ 관련된 부분들,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모바일에 제한해서 이제 모바일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로봇 쪽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LG 그룹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다 괜찮을까요?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게 맞는데 오늘 탄력도가 이제 전자 따라가는 건지 싶기도 합니다. LG 이노텍이요.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이동근 대표님, 네. 그 아까 전에도 우리 거래량 얘기했잖아요. 추세를 확실히 위로 올려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오늘의 움직임이라고 보는지, 이 정도 오르는 것은 이제 초입이다라고 규정해도 괜찮은 오늘일지요? 그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현대차하고 현대오토웨버의 그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좀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LG노텍이 오르는 건 결국은 마치 이제 현대차가 올랐을 때 로보틱스의 모멘텀을 가지고 현대오토웨버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LG전자가 이제 얼마큼 더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로봇 모멘텀이니까 저는 현대차의 로봇 모멘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아틀라스라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로봇 모멘텀을 끌었지만 사실 CS에서 좀 아쉬웠던 건 LG전자가 너무 저평가가 됐다라는 거죠. 클로이라는 사실 로봇이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아틀라스가 별걸 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관심이 쏠려 버렸던 거고, 사실 LG전자가 좀 뒤늦게 이제 그 조명이 된 건데, 사실 그런 관계에서 이제 LG노텍은 실질적으로 지금 퍼포먼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테슬라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로보틱스 쪽으로의 기존의 이제 그 스마트폰 중심에서의 어떤 중심 이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더 나가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LG노텍 하면은 가졌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 그룹주들이 올라간 거는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예요. 예.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LG 이노텍이라든가 LG전자에도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이게 여기서의 어떤 그 시세가 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주가가 그 장대 양봉을 세웠고 네.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적인 모양은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이 과연 현대차 그룹이 보여줬던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이제 시장의 또 방향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LG노텍의 이런 움직임은 확실히 변화에 단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궁금한 게 어제 이 시간에 그 로봇 묻은 그룹 현대차 그룹이랑 LG 그룹 비교했을 때 그래도 대장 그룹은 현대차 그룹이다라는 얘기 들었고,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의 비중 95%, LG 그룹의 비중 5% 정도다까지 얘기 들었거든요. 네. 지금 시세 보니까 현대차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대장임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의 비중을 나눠서 공략한다면 어떤 평가 주세요? 근데 그걸 비중을 나눠서 공략한다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저는 관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그러니까 시세가 크게 났고, 그러니까 LG 그룹은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단계죠. 예, 어떻게 보면은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바닥에서부터 좀, 그러니까 10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14만 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주가의 상방이 어디까지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현대차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올지 아니면 가다가 좀 꺾일지, 이 부분은 약간 미지수긴 한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그룹의 주가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시장의 상황을 봐야 돼요. 만약에 시장의 상황이 정말로 3월에 조금 바뀌거나 한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LG그룹 자체도 우리가 이런 그 로봇과 관련돼 있는 밸류에이션을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현대차에만 집중이 돼 있었다면은 이 부분은 확실히, 그러니까 더군다나 LG그룹 같은 경우는 강력한 그 AI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엑사원이라는 모델을 갖고 자체의 모델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잠재력은 좀 더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그룹은 레이팅 줄 수 있는 룸이 좀 더 남아 있다라는 성격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두 분의 의견은 그렇다면 긍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끝까지 성투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